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2%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삼성전자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렸었던 구간인 24만 4,500원 구간에서 조금 못 미치게 도달하면서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왔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 19시간 전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삼성전자 24만 4,500원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지선으로 짚어봐드렸었던 구간에서 500원 살짝 올라간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이 됐었는데, 자, 우리가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누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보시다시피 이 24일 25일 동안에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는 삼성 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490만 주 가까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하기로 했었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보통 주식을 총 5,300만 주 가까이 매입을 하기로 했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15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것은 임직원 주식 보상의 목적으로 인해서 주식을 매입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시작일 자체가 바로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던 매수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3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셨던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SK하이닉스는 자사주를 소각하기 위해서 40조 원 규모의 매입을 진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 15조 가까이 자사주 매입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지금 임직원 주식 보상에다 쓴다라니,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급락이 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왜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는지에 대한 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짚어봐 드리면서, 자, 이 내용의 이슈는 충분히 수면 위로 크게 떠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까지 같이 체크를 해봐 드리면서,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의 종목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펀더멘털의 훼손 없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번 넥스트 스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좋은 내용의 이슈가 또 터져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응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같이 다뤄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안 난다, 너무나도 지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우리가 댓글에다가는 모두 다 힘내서 파이팅 있게 이 시기 한번 이겨내 보시자라는 측면에서 힘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볼 건데, 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요, 삼성전자가 110조 쏘았는데 주주환원 발표 장 초반 급락이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 걸까?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금산법 10% 규제, 배당 플러스 자사주 3전 주주환원 조합 변수되나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금산법에 대해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꼭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금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되는 그 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금융에 해당하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그러면서 산업에 해당하는 삼성전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금산분리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연속적인 도미노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립됐었던 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회사가 은행도 가지고 있고 전자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전자 쪽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 쪽에 대출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는 은행에다가 일반적인 여러분들 같은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을 여기다가 그냥 무한정으로 퍼주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여기가 망하는 순간 은행도 망하고 고객들도 돈을 날리게 되면서 국가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두 개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상 지분을 확보할 수 없게 막아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쪽에서는 지분을 꽉꽉 채워서 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1000만 주 정도가 있었는데 5만 주 정도를 매입해서 소각을 했다라고 예를 들면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갑자기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맥시멈 100만 주 정도를
보유할 수 있었던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요, 이 총 주식수 자체가 995만 주로 내려가 버리면서 비율 자체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금산분리법을 어길 수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을 오히려 지분을 매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내 매도로 진행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케이스에서는 이쪽에서 물량이 장내 매도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오버행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금산법 규제에 가로막혀서 사실 이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하는 바로 이 SK하이닉스 40조 원 규모로 진행하는 이 SK하이닉스와 비교되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소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우려가 표명됐었던 상황이고, 자, 우리가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작년에 있었던 이 대통령 AI 투자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작년 10월경에 바로 이 샘 알트먼 CEO의 방문을 기점으로 이런 논의가 이미 있었던 만큼, 자, 이것도 충분히 추진될 수가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일단 우리가 시나리오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당연하게도 이쪽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시원하게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단기적으로 이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빠졌었지만은 추가적인 소식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 희망사항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직면한 이슈에 대해서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관련한 내용의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연속적인 하락이 좀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엔비디아조차도 자사주 매입 카드 만지작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엔비디아의 주가부터 여러분들께 먼저 좀 체크를 해봐드리려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엔비디아 지금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2.9% 가까이 하락이 발생하면서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내일 아침이 실적 발표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미리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박스권 하단부까지 밀린 상황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뻔한 실적일 수도 있는데, 그 실적 발표가 터져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미친 듯이 올라갔었던 20% 가까이 상승을 했었던 적 얼마 전에 기억이 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실적 발표는 어떤 주가의 위치에서 터지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엔비디아 이미 밀린 상황에서 박스권 하단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의 실적 발표 내용의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도 충분히 급반전을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이렇게 파운드리 사업부 쪽에서 엔비디아와 긍정적인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인데, 자, 엔비디아 삼성 파운드리 위탁 추론 가속기 양산 돌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보를 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스페이스 X 관련한 내용의 이슈도 터졌었던 상황인데, 스페이스 X AI도 엔비디아 베라 도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의 이슈도 터졌었던 상황.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기대감이 응축되면서 우리가 큰 틀어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너무 부정적으로만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쌍봉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됐었기 때문에 쌍바닥으로도 우리가 찍어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244,500원 구간을 단기적인 바닥으로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돌려 세워봐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바탕으로 일단 시장 종합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해봐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현물을 2조 5천억 가까이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1,700억 가까이를 매수를 들어가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소폭 진행하고 풋옵션은 매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바탕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선물 쪽에서는 상방 베팅을 진행해주면서 현물 하방 베팅, 콜옵션 하방 베팅, 풋옵션 같은 경우에 하방 베팅을 진행하고 있는 복합적인 포지션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8월 24일 날 120만 주 가까이가 감소를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액이 꾸준하게 증가를 했었던 이런 상황을 체크를 해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공매도 금액이 보시다시피 6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1조 9천억까지 올라왔었던 상황인데,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업틱룰 예외 조항 쪽에서 공격적인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네이키드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바로 이 공매도 세력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다시피 이번에 터져 나올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파운드리 사업부 관련해서 협력하는 내용의 이슈가 블랙스완으로 작용하면서 정말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어나면서 공매도 휴지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기폭제로까지 작용할 수가 있겠고, 지금 처져 있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패닉 바잉의 상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일단 지금은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무조건 희망회로 관점에서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밀릴 수 있으면서 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 저항을 받아줄 수 있을지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가 1030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지수를 환산해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6559라는 숫자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코스피 지수가 6559에 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25만 500원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윗구간에 어디서 저항을 받아줄 수 있을지까지 같이 체크를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1050포인트에 1200개 가까이의 미결제 약정이 걸려 있었던 상황이고, 지수로 환산을 해보시면은 6686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코스피 지수가 6686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로 환산을 해보시면은 25만 5350원이라는 가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1100포인트에서 마찬가지로 어마무시한 미결제 약정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수로 환산해봤을 때는 7005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것을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로 환산을 해봤을 때는 26만 7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강력한 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은 1000포인트,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로 생각해 봤을 때는 6368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삼성전자의 주가로 환산해 봤을 때는 24만 3200원의 가격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정말로 여러분들께 이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됐을 때까지 대비하면서 그 리스크를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950포인트 쪽에 1500개 가까이의 미결제 약정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5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6049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로 환산해봤을 때는 23만 1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을 어디서 받아줄 수 있는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가 1차적으로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24만 32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요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아줬었던 구간이자 그 구간이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이 돌파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서 이 가격대를 먼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23만 1000원 구간에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아줬었던 구간이자 여기서는 또 저항을 받아줬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강력한 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앞전에 지지를 받아줬었던 25만 535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여기서는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가격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지가 연출됐었던 구간인 26만 7500원이라고 하는 가격선은 저항선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전부 다 가격대를 체크를 해봐 드렸었지만은 이 가격대를 여러분들 입장에선 맹신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서, 어쨌든지 간에 내일 발표가 있을 바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오전장부터 터져주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내봐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바로 이 삼성전자면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이고 내일 실적 발표가 수요일날 있으면서 목요일날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또 위클리 옵션 만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일 목요일까지 해서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내봐줄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급락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었던 지지선인 24만 3000원, 그러면서 23만 1000원대 가격대 닿자마자 무조건 매수를 진행하실 겁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올라오면서 엔비디아 실적의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번에 만약에 상승 흐름을 가져가 주게 되는 케이스에서는요 말씀드렸었던 저항선 그냥 박살내고 올라가 버리는 퀴즈도 충분히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여러분들 딱 봐도 뭘로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박스권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가 유연하게 예측은 하되 단정 짓지 않으면서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선물을 매수를 진행해줬었던 이런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4시 10분 이전까지 해서 선물을 패대기를 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어마무시한 양을 질러봐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들의 포지션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걸 지켜보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대응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 내일장, 그러면서 목요일장까지 해서 우리가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또한 마찬가지로 목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엄청난 변동성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삼성전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이 외국인의 포지션이 변하는 걸 지켜보면서 대응 타점 안내를 드릴 수가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꼭 한 번씩만 공유 부탁드리겠고,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선 여러분들 입장에서 길게 끌고 간다라고 해서 능사가 아닌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을 이어나가야 되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과거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떤 구간이 분명해도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 과정을 거쳐줬었던 삼성전자인데, 저점에서 닿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가져가 주면서 고점에서는 반복적으로 매도를 가져가 줘야지만이 이런 구간을 대응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이후로 올라갔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올라가 주지 못하고, 과거에 삼성전자가 분명히 이런 구간도 있었는데 박스권에서 버텨봐주나 싶더니만 급락,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또 급락이 일어나면서 삼성전자가 96,800원을 찍고 나서 거의 5만원대까지 반토막 수준으로 밀려버렸었던 사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구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손 놓고 대응을 안 하시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의 하락을 견디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감으로써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복구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이런 시장 장세가 왔다라고 오히려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대응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삼성전자가 정말로 폭력적으로 올라왔었던 최근 1년 동안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이어나가야 되고, 안 좋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도 정말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삼성전자의 현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모든 타점 100%다 맞춰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좀 더 높은 확률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외국인들의 포지션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걸 지켜보면서 타점 안내를 좀 드려볼 예정인데, 7605-8354번으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2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 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 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수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